좋아요, 구독!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5,000원, 비중은 30%입니다. 장기 보유 중입니다. 이제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은요, 1% 가까이 하락했고요. 41,100원. 매수가 대비 좀 많이 밀려난 모습입니다. 비중도 30%인데, 자, 전문가님, 손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절하시면은 절대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손절할 그런 구간 라인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시장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거는 감안하시고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선 손절 라인은 절대 아니고요. 차트가 되돌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천천히. 근데 아직까지 완벽한 바닥은 아니지만 조금씩 되돌림 자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쌍바닥이라고 거의 볼 수 있는 자리 같고요.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대형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이 자리 거의 한 10년 가까이 바닥이 인식됐던 자리가 약 3만 원 정도 구간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때 좀 빼볼까요? 여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손절은 안 됩니다. 참으시고요. 비중이 우선 30%신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매수가까지 65,000원까지 과연 깔끔하게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를 봐드려야 되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 65,000원 라인 여기 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1차적인 고점 라인으로 보이는 게 5만 원 정도 라인 근처고 5만 원짜리에서 안착을 하고 난 이후에 상황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5만 원짜리는 왜 자리를 잡았냐면 그냥 꼭지마다 라인을 이어본 거예요. 여기 한번 있고요. 여기 얼추 있고요. 이탈 자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현 시점부터 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1차 저항선 자리가 5만 원 자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 자리가 65,000원 자리는 아니고 7만 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도달해야 될 가격대는 5만 원까지 온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5만 원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올 거니까. 아시겠죠? 지금은 홀딩 하시고요. 손절하지 말고 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흥하해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400원, 비중은 20%입니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2,000원도 깨지고 저점 찍더니 중동전 이슈에 따라서 올라오긴 하는데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네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계속 끌고 가도 될 종목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요. 해운주들이 장 막판에 좀 올라줬고요. 흥하해운도 1% 넘게 오르면서 2,320원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은 소폭 손실 구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흥하해운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예,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매수해 두시고 잘 버티셨고 다시 한번 매수가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어디였나요? 동부였나 서부 쪽인가 파업 이슈가 크게 물류 파업 이슈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중동 리스크 자체가 있습니다. 우선은 시장이 안 좋아지더라도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호재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 쪽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간단하게 라인으로 고점만 만들어 보자면 3,000원, 그 다음에 4,000원, 그 다음 5,000원 자리가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매수가 이상으로 가는 건 문제는 없고 얼마에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좀 세밀하게 라인을 하나 보자면 여기 라인 정도가 포착이 되는데 이 자리가 2,550원 정도 라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슈가 만약에 터져서 올려 쳐준다면 1차적으로는 한 2,600원대에서 3,000원대 정도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우선은 홀딩 하자 말씀을 드리고 너무 큰 욕심만 안 내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이제 만약에 치고 올라가면서 막 2,700, 800원, 3,000원 막 올라가면은 더 가는가 아닌가 싶으실 건데 간단하게 떨어지는 라인만 보시면 돼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일봉상으로도 나와 있겠지만은 뭐 분봉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봉으로만 그냥 설명을 드려보자면 망치 뜰 때, 영망치 뜰 때 이런 식의 그림으로 해서 요렇게 꼬리가 위가 길게 나오는 차트들 있죠? 요런 거. 여기도 몇 번이나 있었고요. 요 그림 나오면은 가능한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선 반등 나오면 상승을 조금 연속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홀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세요. 요것만 조심하시고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HLB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1,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많이 하락했는데 목표가와 손절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3% 가까이 좀 하락했고 88,6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HLB 목표가와 손절가 좀 잡아주실까요? 네, HLB를 이게 현 상황부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저는 이때 당시에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5월 16일 날 전에는 무조건 매도하셔라 말씀드렸었어요.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했죠. 정오의 텐베거 때. 왜 이슈가 나오는 순간 소멸돼서 떨어질 거다. 이슈가 안 나올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상관없다. 우선 무조건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슈가 안 나왔었죠. 꽝이 돼가지고 하한가를 이제 2번을 갔었어요. 네, 많이들 아실 겁니다. 매도 자리를 잘 짚어드렸는데 다시 올라와서 그 가격에 이제 딱 왔거든요. 9만 원까지 왔어요. 자, 근데 그냥 딱 차트 보면은 떨어지는 차트가 아니에요. 살려놨어요, 차트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은 돌려 세우면서 이제 버팀목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쉽게 꺾일 차트는 아니고요. 이게 조금 더 횡보를 한다면 그냥 차트 기술적인 부분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HLB가 이슈거리도 있지만서도 사실 수급적인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인과 라인에 맞춰봤을 때 조금 더 횡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슈팅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흐름 자체가 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기술적인 대응을 해보자면 열려있는 가격대는 10만 원에서 11만 원대 자리까지는 열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10%에서 20% 정도 사이의 수익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HLB 신약 관련해서 이게 본격 이슈가 되는 시기 자체가 연말과 내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다만 이제 너무 큰 욕심 안 내시고 급등 보시고 대응하신다면은 이 정도 수익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홀딩 하시고요. 떨어지는 것도 제한적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9,000원, 비중은 40%입니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더 빠지기 전에 손절해야 할까요? 또 엔터주 전망도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2%대 내렸고요. 47,550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빠진 상황인데 전문가님 엔터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중국발 호재로 SM도 좀 반등이 있었고요. YG엔터도 그렇고 JYP 엔터도 어제 좀 움직이고 오늘 좀 가는 듯 했는데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네요. 자, 우선은 엔터주들의 가장 그 호황기가 언제일까요? 앨범을 낼 때도 있겠지만 콘서트 할 때가 주를 이루죠. 근데 콘서트가 보통 이제 연말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반등을 하는 경우들이 연말마다 좀 자주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요 끝자락도 한번 있었고, 요 때도 있었고, 보통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정리하시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이죠. 너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만약에 흔들리게 될 경우로 예측해 보자면 끝자락 자리에서 봤을 때 약간 구간적인 자리에서 약간 열려있긴 한데 조금 더 열려있긴 한데 그 많이 빠져도 4만 원일 거예요. 4만 원 살짝 이탈하거나. 그래서
우선 지금 자리는 뭐 추가적인 매수 자리는 절대 아니고 사실 비중으로도 더 매수하기도 어렵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라인 지킨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리도 보면은 전 이제 저점 자리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 자리 보시고 요 자리 보시면은 요렇게 나름의 조금 지지 저항 자리로 표현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하락 자체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이게 갑자기 빠르게 올라갈 그 포인트가 필요한데 어디부터냐면 6만 원대 돌파 자리부터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지부진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한동안은. 그러다가 6만 원 돌파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해서는 상승폭 자체가 좀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6만 원대 돌파 여부까지는 참아주셔야 돼요. 비중은 이미 너무 크셔가지고 더 이상 넣기는 어렵고 제가 그나마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냥 버티셔라. 그리고 어차피 올라올 종목이고요. 겨울이 되면 그래도 호재성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거 보시고 6만 원이 그래서 안착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빠르게 7, 8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홀딩하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